다른 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특성이 있죠. 우와. 네, 그렇기 굉장히 때문에 특수하다. 요것들을 파헤쳐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소영 씨는 이제 미래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미래 이제 얘기를 제가 지금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 거네요.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그렇죠. 예습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아 맞다. 나 네. 둘째가 딸이잖아요. 맞아. 그러네요. 미래고 맞아. 미래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습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봐야 되잖아. 네. 첫 번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일단 엄마가 그러니까 차별한다. 네. 아들하고 딸은 다르게 대한다. 이제 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음흠. 엄마들이 아들을 대할 때 심리는 네. 어린 연인을 대하는 심정처럼 조심스럽다고 하거든요. 오. 예. 근데 딸은 다르죠, 결이. 오. 딸은 분신 아바타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바타 증상은 딸이 아직 아기일 때는 아바타까지는 가지 않고 네. 분신 정도로 가요. 네. 그러니까 내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만둣국 같은 걸 막 끓여 먹어요, 집에서. 네, 네. 막 만둣국 같은 거를 끓여 먹으면 만두가 모질라. 네. 네. 그러면은 보통 엄마들이 가장 쉽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재성이랑 아빠는 이거 주고 야 만두가 모자라. 너랑 나랑 라면 끓여 먹자.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근데 많아요. 많은 것 같아. 네. 너랑 나랑 한 편이 항상. 아 근데 그런 거 진짜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해요. 이런 약간 뭐 동생은 철이 없으니까 뭐 아니 본인이 장모님한테 차별받았던 얘기를 평생 상처를 하면서 아직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진짜로? 이제 먹을 거 되게 사소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먹는 거는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장난감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뭐 남동생이랑 저랑 둘 다 속으로 갖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아유 남동생은 철없으니까 사주고 그냥 너는 사지 말자.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너는 이해하지? 이런 말을 들었던 그죠? 기억이 나. 너는 이해하지? 넌 내 맘 알지? 아 그러네. 설득하기가 뭐랄까, 네. 아들들은 몰라.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이해를 그냥 요구하죠. 설명해주기보다는 근데 이 저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엄마들에게 딸은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분신 같은 거예요. 여자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 여자라는 공통 분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냐면 분명히 남자애가 오빠거든요. 네. 8살, 9살이에요. 그리고 여자애가 6살이에요. 네. 그런데 엄마가 아침에 무슨 일 있어 나가면서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봤어요. 오빠 시리얼 꼭 챙겨줘. 오? 에 근데 어, 너무 많아요. 옛날 시대 근데 아니야? 아니야. 옛날 시대인 것 같죠? 그게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 집에서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할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고요. 그게 부탁하기가 훨씬 편한 거죠. 근데 원래는 서열상 네. 오빠가 해주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제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는 훨씬 더 딸을 내 분신처럼 되게 편하게 하는 경우들이 은연중에 맞아.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었던 일 중에서 네. 되게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황당한 일이에요. 되게 예의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근데 엄마기 때문에 그냥 다 괜찮고 넘어갔던 일들. 엄마니까. 아, 엄마잖아. 그럼 엄마가 이것도 못해? 네. 엄마 이거는 진짜 오바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이야? 엄마 이렇게 하지 마. 예를 들면은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남이 저한테 야 너 어제 머리 진짜 이상하더라. 그러면은 네. 뭐야? 나한테 의대 머리를 가지고 말고야 이럴 텐데 엄마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냥 너 어제 그 머리 절대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런 거. 할 수 있는 우리 거. 엄마는 저한테 주리야 코를 좀 해보자. 지금도 코를 애 낳고 코 하자 막 이런 거 계속 말을 했었어요. 애 낳고 근데 엄마 나는 이 코로 돈을 벌었어. 그래서 이 코를 바꾸면 안 돼. 근데 아 좀 코만 하면 되겠는데 계속. 근데 그게 진짜 남이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는데 이걸 나도 막 20년을 넘게 근데 들으니까 엄마들은 이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주리 씨가 얘기했지만 엄마들이 가장 그 딸들에게 가장 많이 개입하는 게 옷 입는 거랑 외모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막 수능 끝나면 쌍꺼풀 해. 진짜. 내 동의도 묻지 네, 않고. 안 할 건데 왜 안 해? 그러면 그 눈으로 평생 살 거야? 엄마 나는 내 눈이 좋아. 뭐가 좋아? 아 근데 이게 가서 해. 일이 벌어지는 네, 거. 이렇게 벌어져요. 진짜. 네, 벌어져요. 싫어. 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보통 딸이 요구해서 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이런 할 집 때도 많아요. 있죠. 진짜? 네, 근데 그리고 만약에 딸이 요구하면 또 이렇게 절대 안 돼. 내 마음. 내가 너를 이렇게 어디- 만들어놨는데 옷을 찢어. 네, 무조건 엄마가 준 눈으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구나 이게.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모녀 관계가 이렇게 흐르는 약간 그- 본능인가?
그 원인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이 아까 말했듯이 자석처럼도 붙게 되는 이유는 네. 이걸 누가 좀 띄워줘야 되잖아요. 네. 네, 띄워줘야 되는데 이걸 띄워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맞아. 네. 개입이 안 되니까. 네, 개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딸 싱가포르라고 할 때 남편이 아유 그 두고 당신은 나랑 저기 크루즈 여행이나 갔다 와. 얘 눈은 얘 눈대로 내비두고 이러고 이제 바다를 좀 보고 오셔야 되는데 오직 딸 눈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더 몰입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이제 엄마들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더 딸들에게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예, 봐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하고 다른 독립적인 개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나의 분신, 편안함. 내 마음을 다 알지. 그러니까는 자꾸만 엄마들이 친구 같은 딸을 네. 그렇게 집착적으로 원하기도 하고 사회가 권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친구 같은 딸.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우리가 잘 걸러보지 않은 딸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깔려 예, 있는 거죠. 엄마와 딸은 무조건 평생 친구다. 약간 이렇게 그냥 정의하고 넘어가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가두는 건가요? 엄마와 딸이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예. 엄마하고 딸은 부모 자녀 관계잖아요.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아들을 그래, 맞아. 만약에 친구처럼 여겨요. 네. 네. 아 우리 아들 내 친구 같아. 아들은 내 영원한 친구 이러면은 막 큰일 날 소리 한다. 막 엄마들이 막 말려요. 너 정신자 너 입 밖으로 낸 적 있니 그 말? 우리 앞에서 말하는 거지? 딸 같은 며느리 어딨니?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런데 그리고 또 맞아요. 딸 같은 며느리 그러면 네 생각이야. 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 큰일 나. 너 그거 입 밖으로 내지 마. 너 그거 네 환상이다. 예 이러죠. 근데 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 친구 같은 딸 그러면 맞아. 전혀 어머 부러워. 이래서 딸이 있어요. 맨날 데이트하는 거 같고 서로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거 그래, 같고. 꽁냥꽁냥. 근데 이게 딸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좋은 순간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관계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딸한테 메시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줘요. 친구 같은 딸인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친구니? 맞아. 맞아. 내가 네 친구야? 그러네. 아주 세상에서 만만한 게 나지 말게요. 제일 반전이 네. 그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러니까 어쩌란 거야. 내 친구 같은 딸인데. 그렇게 말해요. 엄마들이 막 그러네.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딸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딸의 입장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저희 집 물건을 주문하면서 저는 이제 엄마 것까지 뭐 다 주문해요.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엄마 뭐 어때 건강 어때부터 해서 저는 다 이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당연히 딸이 해야 되는 것 같이 좀 요즘 맞아, 맞아.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내 딸이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면 난 너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빨리 그냥 아들만 키워놓고 아들 빨리 그냥 군대 그냥 보내버리고 나는 내 인생 혼자 그냥 살아도 되겠다.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딸이 없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피곤한 강된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학생부터 근데 이걸 하면서 네, 싫다는 기본 건 아니야. 싫다는 건 아닌데 맞아, 맞아. 그냥 나한테 주어진 운명 같은 거. 그냥 당연히 그냥 그쵸. 해왔던 일들. 근데요 그게 솔직히 싫을 수 있잖아요. 싫을 수 있죠. 있죠. 사람인데. 싫을 수 있는데 귀찮을 싫다는 수도 말을 있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엄마니까. 엄마니까. 그런데 힘든 서운하지.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딸한테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엄마들은 너무 편하게 이제 많은 것들이 개입하고 이제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개입을 시작하게 되냐면 이제 딸이 자라서 남자를 만나기 시작할 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엄마들의 눈이 한번 번쩍 나 번쩍 할 것 떠지면서 같아. 엄마들의 이제 안 그러던 엄마들도 여기서 벌써부터 저도 사리가 약간 느껴지는 네, 완전 번쩍 할 예. 것 같아. 저는 그거 기대되거든요. 제 아들이 지금 있는 애가 과연 어떤 이성 친구를 사귈까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딸이어도? 지금 아직 세상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표정은 학습된 거예요. 네, 애들이 다 그런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강목의 못을 좀 박아가려고요. 딸 가진 아빠들은 다 벽에다 놔두려고 그냥. 아니 근데 또 쓰진 않을 아빠들은 건데. 실제로 말만 그러지 실제로는 별로 안 그래요. 근데 벌써부터 엄마들은 기분이 안 좋아. 오히려 엄마들이 더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라서 싫은데도 어쨌든 잘해주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라 뭐 누구는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는 또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철록이가 커서 엄마랑 다른가? 막 야생마 같은 사람 데려왔어. 네. 그래서 막 난 너무 좋아.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생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개인기 같은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야생마 같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스타일. 감당할 수 없는 한량 같은 스타일?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이런. 근데 이거 근데 이런 문제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를 약간 아빠 입장에서도 아내한테 일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그러니까 맨날 평소- 그랬잖아요. 평소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네. 네가 알아서 많이 좀 하겠지. 얘기를 해줘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딸들은 말해서 상상할 아빠들이 것 문제 같으니까. 생기면 어. 당신 도대체 집에서 뭐 한 거야? 옛날 드라마 보면 네, 네. 그런 대사들 막 저보고 치잖아. 맨날 그 집에서 네가 뭐 알아서 한 거야? 하겠지. 애들 신경 안 쓰고 뭐 한 거야?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의 개입이 이제 그 딸의 남자 관계에 이제 아주 탁 촉발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자에 대한 신념을 딸에게 전화해주죠. 이렇게 전래동화처럼 신념을 전수해줘.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줘. 맞아. 뭐 앉아보아라. 네. 엄마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에게 좋은 남성상과 나쁜 남성상을 알려줄 테니 스스로 분간하도록 해라. 이러지 않아요? 맞아.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콩나물에 다듬다가 갑자기 김씨는 안 돼. 김씨. 네. 그러다가 60%를 날리네. 아버님 이야기네. 네. 전체 남자 인구의 60%를 날려버리네. 그러다 또 방을 반쯤 네. 닦다가 사업하는 사람 안 돼. 그런 말이 다 이렇게 되면 쭉쭉 나와요. 근데 그게 딸들한테 확 박혀요. 그래요? 아주 그치. 무의식적으로. 친구가 소개팅을 소개해주는데 혹시 걔 김씨야? 맞아. 네. 그게 죄책감. 엄마 하지 그다음- 말라 그랬는데. 그쵸. 근데 엄마의 그렇게- 말에 벗어나는 연애를 하게 되면은 딸들은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벗어나는 연애는 안 진짜가? 했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물론 말할 수 있어요. 엄마는 이런 사람 좀 싫고 이런 사람 싫고 이런 사람 싫어. 근데 우리가 이런 말하는 건 자유죠. 말할 수 있는데 엄마들이 딱 한마디를 꼭 해줘야 돼요. 정리. 어떡해요? 그런데 이건 내 취향이야. 항상 뒤에 그 얘기를 해. 이거는 근데 내 생각이야. 근데 너는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너는 그냥 참고해서 네 생각대로 가면 돼. 이것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네. 그 네.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와 해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는 네가 정말 혹시라도 네. 잘못될까 봐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약간 포비아처럼 이 남자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개입하고 얘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위가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어요. 네. 그럼 토요일 날 그냥 잘 수 있잖아요. 너무 피곤한. 그리고 이 딸은 남편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자는 게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되게 피곤했나 보다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엄마가 아휴 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내가 막 엄마가 막 내 딸 아주 그냥 구은뱅이 같은 놈. 아주 그냥 수면서 일찍해. 진짜 억울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잤어요. 잤는데 장 장모님 저녁에 오신 거예요. 난 진짜 거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들어갔는데 장 장모님 자주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자면 내 딸, 저 구은뱅이 같은 놈이 이럴까봐. 그럴까봐 못 잤어. 장모님 저는 자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 그런 적이 있었어. 아니 선생님 얘기하는 게 진짜 너무 공감이 돼. 우리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엄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던 거에 대해서 네. 우리는 굉장히 후했죠. 스스로에게도 후하고 서로에게도 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독립이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전에 어머니와는 다르게 요즘 어머니들은 딸이 키운 애도 키워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거기서 생기는 약간 그 장모님에 대한 안쓰러움이 약간 있거든요. 왜냐면 키워서 어쨌든 결혼해서 독립을 했는데 결코 끝나지 독립이 안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끊임없이 장모님이 연락 문제가 오시고 있구나. 저희 집에 오시고 이러는 게 피곤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럴 들어요.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남자 관계까지 엄마가 개입을 하다가 그래도 엄마 나는 사랑을 찾아서 갈 거야. 엄마 가슴에 못 받고 잘 살아라 이거 사. 이러면서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얼추 끝날 수가 있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각자 좀 살면 좋은데 네. 그러면 이제 30년치밖에 안 쌓였잖아요. 그렇죠. 한 35년치밖에. 네. 그러니까 좀 풀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거예요. 결혼해서부터. 맞아. 왜냐면 일을 아이도 하려면 봐줘야 아기를 되고. 맡길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야, 안 오셔. 네, 그죠. 신혼 때는. 신혼 때는 진짜 아닌데 애가 태어나는 순간 그쵸. 다시 장모님. 모든 게 돌아와요. 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약자가 돼요, 딸들이. 미안하잖아요.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네. 미안하고 미안한데 너무 필요하고 이제부터 절실하고 그러네. 저 많이 미안하죠. 근데 또 어떤 딸들은
과소비하기 시작하는 지점도 있어요. 엄마를 엄마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솔직히 편하잖아요, 엄마. 네, 네,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존재하죠. 너무 미안하지만 편하죠. 세상에서 제일 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엄마들이 딸이니까 편해서 했던 게 딸들에게로 오죠. 딸들이 이제 엄마니까 또 내가 미안하지만 알면서도 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부탁하고. 그죠, 주말에는 내가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 나 진짜 바다 너무 보고 싶네. 아 나 바다 보면은 다음 주 프로젝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아. 네,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수지만 솔직히 엄마가 아기 봐주면 아기만 해주셔야지. 냉장고 정리는 내 몫이고 네. 그다음에 내 남편 몫이고 우리 집의 그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막 정리하죠. 엄마들. 맞아. 엄마들은 왜 못 그렇게 보잖아. 뭐가 잘 보이시는지 막 싹 다 정리하고 또 정리해놓으면 기가 예, 막히잖아요. 테트리스를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또 이 기가 막힌 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엄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래? 내가 하니까 미치겠어. 이제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하고 개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독립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 이제 아 근데 선생님 한번- 이거는 피할 수 없잖아요. 사실 맞벌이 하면. 맞아. 워킹맘은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또 엄마가 이제 육아에 많이 개입해 주시고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경계선은 무엇으로 지켜지는 거냐면 물리적인 것과 시간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아기를 맡겼다고 해도 네. 엄마 내가 오늘 8시까지는 꼭 들어갈게. 엄마 7시 50분부터 준비하고 계셔. 그럼 약속 꼭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고민을 들었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봐주시는데 그 용돈이 적다고 네, 용돈이 네, 네. 적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딸이 너무 엄마가 돈 얘기하니까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뭐 월천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000만 원 이하는 안 돼. 네. 내 유가는 고급 육아야. 기업이 내 교관이가 1,000만 원도 안 되니? 네. 이런 엄마가 어디 억대형 있어? 보이잖아. 딸 형편 잘 알고 네. 엄마가 또 이제 그만큼의 어떤 거에 대해서 용돈도 아니죠. 그건 엄마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거고 그렇죠. 그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말씀하셨을 때 그걸 굉장히 계산적이다. 엄마 이렇게 엄마 이렇게 돈 밝혀? 누구네 엄마는 그냥 봐주고 오히려 딸한테 막 사준다더라. 아 그럼. 보약도 지어주고. 엄마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네, 그럴 때 정확하게 가야 돼요. 엄마 내가 이번 주말에는 좀 진짜 바다를 보고 싶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주말 수당은 얼마면 돼? 아, 오, 좋다. 네, 엄마 내가 더 드리고 싶어. 엄마 주말에 알바해. 네, 그럼 엄마가 주말은 2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훨씬 서로가 편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게 그래서 아유, 우리 사이에 금전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나 이거 서운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시겠죠? 넌 이런 걸 어디서 배웠니? 잘 그렇게 배웠구나? 이러면서 이제 들으시겠죠? 맞아. 아주 잘 배워야 배웠어? 이러시겠죠. 근데 여기서 아빠들의 개입이 되게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아빠들이 컷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딸이 엄마 뭐 나 주말에 속초 가고 싶어서 엄마 봐줘. 그럼 아빠가 안 돼. 나랑 꽃놀이 가야 돼. 가끔 엄마를. 하루는 장인어른이 이 자식은 네가 봐라. 기저귀 가방 챙겨놨다. 이거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일거양득 아닙니까? 네. 아내 사랑도 없고. 네. 장인 입장에서 진짜 그러실 수 네. 있겠네. 네. 이게 개입이 들어가줘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들, 아버님들 이렇게 개입을 해주셔야 네. 모녀들이 우리 균형을 잡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도 이제 개입해줘야죠. 무슨 소리야? 데리고 와. 같이 가. 내가 잘 볼 수 있어, 애기. 같이 바다 보자. 같이 가. 힘들어도 뭐.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엄마를 계속해서 쓰는 거를 과소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그만큼 엄마의 인생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네. 엄마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 편하게 뭔가 하고 싶은 거 놓으시는 거랑 10년 후랑 신체 컨디션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가장 좋고 가장 젊은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엄마에게는